보통 투자에 성공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바로 부의 인문학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여러분도 정말 많이 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이 흥미로웠던 점은 이 책 한 권에 우리가 알만한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집계되었다는 점인데요. 케인스나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 애덤 스미스 등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당대의 느노라는 철학자들의 이론을 쉽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부를 이룰 수 있는 방향까지 조언해 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러 철학자들의 시대를 뛰어넘는 이론을 정말 간결하고 쉽게 정리해 준다는 점이에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처럼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때는 꼭 거인들의 투자 통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몇 구절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턱대고 투자하거나 그냥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관건은 승리할 수 있는 투자나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다. 투자나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다고 손자병법은 말하고 있다. 손문은 먼저 승리한 다음 싸워라 라고 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란 것이다.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하고 패배하는 군사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뒤에 이기려 든다. 싸움을 잘해 이기는 사람이란 이기기 쉬운 것을 이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승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승산이 적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단순하고도 탁월한 일갈이다. 이 이치를 깨닫는 데서 전략적 사고가 시작된다. 그러니 전략적 사고 없이 이길 가능성도 없는 싸움을 선택하여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정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나 그런 투자 종목들, 그런 쪽에 관심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없었던 커피숍이라든가 프랜차이즈라든가 그런 거를 소수가 운영을 했을 때는 정말 잘 되는 아이템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마진율이 적어지고 성공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와 투자 분야를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을 때 먼저 선점해서 개척해 나가셔야지 성공의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오는 길목에 서 있어라. 그런 말들을 이 책에서도 손자병법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어요. 향후 집값이 오르고 내릴지, 지금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아닌지, 지금 사면 상투를 잡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닌지 너무 불안하다. 부동산을 공부할 틈도 없고 공부는 재미가 없고 힘들다. 누군가가 대신 정답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대중은 구류를 선택하고 따른다. 또 어떤 대중은 집값이 급변동되니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부가 반시장적인 규제를 하라고 요구한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집을 배급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나라가 바로 공산국가다. 이런 정책으로 성공한 공산국가가 지구상 어디에 있던가? 왜 그럴까? 왜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할까?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대중이 쉽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이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어린애처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이 글귀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나 작년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많지만 항상 정책이란 여론을 신경 쓰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너무나도 인기가 없는 정책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나중에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다음 정권 교체 시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폭등할 때는 정말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심리들이 좀 강했어요. 투기꾼들을 다 없애야 되고 갭 투자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임대가도 강압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몰이 형성이 돼서 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부동산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한 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원할까? 그냥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맡겨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경쟁하기 싫고 노력도 하기 싫고 책임도 지기 싫어하는 그런 대중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대중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먼저 성숙해져야 한다는 뜻이죠.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그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손실 회피성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투자를 두려워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전한 저축에만 매달리고 있다. 저축에만 매달려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젊은 시절 워낙 가진 게 없었기에 투자에 두려움이 없었다. 다 잃어도 처음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머리 회전 속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복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용기를 내어 투자해야 한다. 부자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흙수저인데도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 흉내내기에 빠져서 일찌감치 좋은 차에, 맛집 순례에, 해외여행에 욜로적으로 살다가 늙은 뒤 후회하게 될 확률이 100%다.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가난을 탓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 않은가?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용기 내고 부딪히고 노력해야 한다. 사실 저도 처음 투자할 때 멋모르고 투자를 해서 그때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뭐 실패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되게 두려움 없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또 투자 실패도 해보면서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곤 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도 투자를 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일찍 눈을 뜨고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지금 더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서는 뭐 지금 현재를 즐기자, 뭐 욜로 이런 것들이 유행하잖아요. 물론 그런 삶도 좋긴 하지만 사실 긴 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젊고 체력이 좋고 머리 회전이 빠를 때 준비해 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 몸이 약해지고 머리 회전도 둔화될 때 그때 젊은 시절에 해놨던 거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뭐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투자 시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800만 년 동안을 살아왔지만 799만 년을 구석기인으로 지내왔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구석기인으로 지내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구석기인으로 살기 좋게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진화가 되지 않았다. 현재 인간의 두뇌는 구석기인으로 최적화된 두뇌에 머물러 있다. 구석기 시대에는 없었던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것은 1만 년도 안 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것은 200년도 채 안 된다. 인간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마지막 2초에 나타났다. 인간의 역사를 10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한 줄에 등장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두뇌를 타고나지 않았다. 우리는 자꾸만 구석기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판판이 재테크에 실패한다. 바닥에서 팔고 상투에서 매수한다. 본능대로 하니까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구석기 시대의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좀 재미있는 말이지 않나요? 우리 인간은 구석기 시대 내에 머물러 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좀 되게 새로웠는데요.
그만큼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배되었던 본능을 거스른다는 거는 그걸 뛰어넘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데요. 그 지식은 노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 투자에 성공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남들과 다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거죠. 남들이 주식에 막 환호하고 열망할 때는 지켜보고 있고, 남들이 이건 망했어, 하지 않을 거야, 더 내려갈 거야, 뭐 이럴 때 오히려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중들이 생각하는 본능과 반대로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오히려 그게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주변에 동화되지 않고 본능을 거슬러서 생각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흔들리지 않게 공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본능을 거스르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라운스톤의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려 봤어요.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화폐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미중 대립 등 글로벌한 정세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책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있었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